박근혜 정부의 부실 인수인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서 파기, 은폐 의혹은 계속해서 일고 있었는데 어제 청와대가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료들은 확인을 해봤는데 하드웨어는 거의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예. 일반적인 문서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서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국가 기록물로 지정돼서 넘어간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문서가 있을 텐데 일반 문서의 내용은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각 컴퓨터를 확인해 본 결과 하드웨어 상에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넘겨받았는데 이게 빈 깡통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예. 있어요. 만약에 지금 그 청와대에 남겨져 있는 컴퓨터를 다 대통령 기록물 아니면 공공 기록, 국가 기록원에 다 인수인계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그런데 그게 다 이관이 됐느냐 아니면 그 중에서 이관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폐기한 것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봉인한 거냐, 일부러 파쇄한 거냐. 그렇죠. 그런데 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걸 따져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복구가 될 수가 없도록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봉인에서 이관이 된 것이 아닌 경우에 폐기를 하게 되면 파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10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이걸 너 들여다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들여다 보는 데 있어서도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일단 고등법원장의 어떤 영장이 있어야 하고요. 아니면은 적어도 국회의원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물 자체를요. 이렇게 특히 지정 기록물에서 봉인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봉인됐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목록 정도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봉인을 했다. 그리고 이관했다. 그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 목록 자체도 없죠. 거죠. 이게 법의 약간 미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 변호사님, 대통령 기록물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좀. 두 가지 마찬가지죠.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만든 건데 그 전 정권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전 정권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문서를 계속 파쇄를 했단 말이에요. 파기를 하고 은폐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 없애자고 해서 2007년도에 대통령 기록물법을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의하면은 대통령과 비서실, 경호실, 자문기관, 인수위원회가 생산한 종이, 그러니까 전자문서뿐만 아니라요. 메모지랄지 그런 종이랄지 또 외부로부터 접수된 문서 이런 것들을 다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파기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그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처벌 규정이 있지만 과연 어떤 문서를 파기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법에 저는 미비라고 보는데 모든 문서를 기록원을 보낼 게 아니고 그 범위를 좀 정해야 하고 또 봉인에 있어서도 어떤 규정을 좀 돼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 분야랄지 아니면 인사 분야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극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 정권에도 그걸 넘겨줘야지 그걸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범위에 대한 것도 없고 성질에 관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후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보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정부가 인수인계 받는 데 있어서도 매끄럽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제도는 계속 승계하지 않겠습니까? 맹점이 조금 발견된 만큼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만 뭔가 좀 재정비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정부에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든 거거든요. 2007년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히려 그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야말로 맹점인데 모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좀 이 관련 법률을 좀 개보정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게 다 전부 지금 이제 빈 깡통처럼 지금 컴퓨터가 지금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또 법률 위반이라고 또 지금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인수인계할 수 있게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컴퓨터만 비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민주당 오영훈 그 원내대변인 말 빌면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인계한 거는 고작 10쪽짜리 이 현황 보고서 그리고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고작 10쪽짜리 현황 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습니다. 2016년 청와대 비품 구입 목록에는 파쇄기 26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사안의 은폐를 위해 서면 보고 후 해당 자료들을 모두 파쇄하였다면 이는 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회고록 집필을 위해 기록물 사본을 가져갔던 사안을 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기록물 도둑이라고 했던 것을 돌이켜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한 일이 없어 기록물 없는 정부가 아니라면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봉인해버린 정부로 정의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단 문서가 10장 보고서였다. 근데 저희가 사실 취재부서 가서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뭐 연락처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자료는 이렇게 제공을 받아야 좀 업무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 저도 뭐 고작 10쪽짜리인데 10쪽짜리 내용이 또 뭐 10쪽이면 10장 아니겠어요? 네. 10장이면 뭐 그러면 추상적이라도 전반적인 청와대의 어떤 그런 업무랄지 그런 게 좀 제목이라도 적혀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현황 보고서고 거기는 뭐 회의실 예약 같은 게 적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 어떤 문서로서 어떤 가치가 전혀 없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도 얘기 나왔고 또 모 방송국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파쇄기가 26대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청와대 하드웨어 컴퓨터도 완전 비어 있고 또 문서가 남겨진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남겨질 문서들이 다 파쇄기에 들어갔느냐? 그래서 그런데 비품 구입한 목록도 파쇄기 26대밖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참 씁쓸한 면이 좀 있죠. 그런데 사실 사실관계를 밝히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밝히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